안녕하십니까. 이번 동영상은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는 성탄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4년 전에 검찰총장 직무 복귀처럼 화려하게 다시 컴백하시라. 이런 데 그 내용입니다. 우리 4년 전에 그때 문재인 정권 때 추미애 그 미친 광란의 칼춤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는 검찰총장이죠. 아무런 그 잘못 징계 사유가 없는데 무리하게 그 추미애가 징계를 밀어붙였죠. 그때 그 위원 구성도 얼마나 편파적이었습니까? 이용구 법무부 차관, 그 다음에 그때 심재철 검찰국장이죠. 그 다음에 요즘도 좌파 정한중 교수 외대, 그 다음에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전부 편향된 징계위원 7명, 말도 안 되는. 여기 그 총지휘자가 추미애이고 거기에 묵인 방조 공범이 문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런 징계 사유가 없었죠. 뭐 채널A 사건 수사나 감찰을 방해했다, 이런 게 말이 됩니까? 단지 그냥 권력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2개월 총장을 사상 초유로 2개월 직무정지를 징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이제 신청해서 그 집행정지 결정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인데 이번 밤 늦게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화려하게 컴백했고, 그 다음날이 크리스마스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대책도 있었고 여러 이제 보고를 받는다고 검찰에 직접 출근해서 업무를 챙기셨던 겁니다. 그 장면이 4년 전에 눈에 선합니다.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말도 안 되는 무한 탄핵하겠다, 또는 기후재식 탄핵하겠다, 이래가지고 이미 한번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회기를 열어서 결국은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최소 12명 이상 이런 배신자들에 의해서 탄핵 국회 통과돼 가지고 지금은 이제 직무가 정지된, 그때 옛날 4년 전에 상황이 또 되풀이 되는 이런 이제 정말 국가적 불행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화려하게 컴백한 것처럼 저는 이번에도 화려하게 다시 컴백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헌재는 이제 무죄 추정 원칙이나 대통령의 방어권, 형사소송 절차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졸속 심리를 위해 미리 27일로 날짜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송달이 안 된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송달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법 송달 주장으로 계속 졸속 심리를 몰아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기들이 이진숙 위원장 방통위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3명 임명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이제 뭐 마흔역이나 정계선이나 이런 우리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했던 과거에 이런 종북 좌파 운동권 이런 자들을 재판관을 임명하겠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행 임명 안 하니까 탄핵하겠다, 이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헌재도. 그 다음에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합니다. 아무런 내란에 대해서 수사 관할권도 없는 검찰이 김용현 장관부터 몇 명을 내란죄로 구속하고요. 그 다음에 공처도 직권남용 외에 내란 수사권이 없는데
아무 권한 없이 이제 그 출석 요구하면서 체포영장 운운하는 이런 데 그 광란의 칼춤에 법원의 영장 담당 판사도 말도 안 되게 자판기처럼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영장을 이게 그 군인들이나 우리 경찰 계속 그 자판기처럼 발부하고 있는 한마디로 이게 그 헌법재판소나 수사기관들이 좌파 가짜뉴스에 속은 잘못된 여론에 따라서 불법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데 그 어려운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4년 전의 검찰총장 때처럼 다시 화려하게 복귀할 걸로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 지금은 지금은 단순하게 윤 대통령 개인의 계엄이 어쩌고 저쩌고 절차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데 지엽적 단편적으로 사안을 바라볼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 이론을 떠나서 이걸 마음대로 일개 경찰이나 공적 검찰이 내란 운운하고 헌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단편적 지엽적 문제로 볼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이재명, 문재인 조국으로 대표되는 완전히 종북 좌파, 그 다음에 조폭, 폭력, 범죄 세력, 한마디로 반국가 세력들이 자기들이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완전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자유파, 보수를 괴멸시키기 위한 이런 게 처음부터 고도로 기획, 공작된 이런 게 음모다. 이렇게 크게 봐야 돼요. 이자들이 반국가 세력들이 모든 예산 가지고 국가기관을 영원 만들어버리고 자기 국회는 194억 자기들에게 배만 채우고 그 다음에 무차별 도저히 이길 수도 없는 인용될 수 없는 탄핵을 무차별로 해가지고 먼저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최후의 방어로 계엄까지 가도록 고도로 저는 유도한다는 공작한다나 이렇게 봐야 돼요. 이런 상황에 그럼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완전히 국회가 범죄 속을 국회가 이렇게 국정을 모든 걸 마비시키고 국가에 마비시키면 대통령은 이제 그냥 2년 6개월 동안 내 임기나 채우자. 내가 이게 식물이 어떻고 어떻냐. 임기만 채우고 가면 이게 안 되겠나. 이렇게 그냥 해야 됩니까? 타협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루를 이게 대통령을 해도 제대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과 우리 자유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헌법이 부여한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계엄, 비상계엄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예를 들어 이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된 선거 부정을 한번 검증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완전히 모든 국정을 마비시키는 국회의 내란 쿠데타를 국민에게 절박하게 호소한다는 이런 목적 하에 가장 피해가 적은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그렇잖아요. 전혀 최소한 인명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런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뭘 체포를 하거나 뭘 끌어내라 해서 그런 그냥 일방적인 흘러놓은 진술일 뿐이고 대통령은 오로지 이 국회의 무도함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최소한의 대통령의 헌법이 부여한 비상대권을 행사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내란이고 이게 반국가 쿠데타고 이게 무슨 친위 쿠데타 운운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10년 100년 장기 집권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영구적으로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단지 선관위 서버를 검증하는 꼭 필요 최소한의 시간 이걸 계엄을 통해 국회 질서 유지
이 차원의 비무장으로 몇 명이 갔는데 이걸 가지고 이게 온갖 지금 밑에서 가짜뉴스로 좌파 언론들과 이게 하나가 돼서 터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결국은요, 이번 사태는 저는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이런 종북 반국가 세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이런 정통 자유파 보수 세력의 전면적이고, 거기에 양쪽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서 있다, 이렇게 크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결국 우리 자유파 보수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우리 자유파 보수 세력은요, 그렇게 만만한 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이런 종북 좌파 범죄 반국가 세력한테 결코 밀리거나 우리가 결코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항상 자유파 우리 보수 세력은요, 보세요. 우리나라를 2차 대전 후에 폐허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정통 건국 주체 세력입니다. 우리가. 그리고요, 그 6.25라는 엄청난 국가 미정유의 대위기에서 이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 세력입니다. 호국 세력. 그리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 중심으로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이루낸 이런 이제 세계 유례없는 한강의 기적 산업화를 이루낸 산업화 세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화가 저 종북 좌파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 민주화도 우리 노태우 대통령 6.29 선언부터 김영삼 YS 3당 합당까지 이 민주화도 우리가 자유파 보수 세력이 일궈낸 이런 성과입니다. 저 종북 좌파 반국가 세력은 틈만하면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그러면서 자기 지은 엄청난 범죄를 은폐 덮어버리려는 이런 행태를 보여온 겁니다. 보여온 겁니다. 결국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자유파 보수 국민은요, 우리나라의 건국, 그 다음에 6.25 호국, 그리고 한강의 기적 산업화, 그 다음에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정통 주체 세력이고, 저 이재명 문재인 조국의 세력은 어떻게든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파괴하려는 이런 세력입니다. 이 세력의 싸움 누가 이기겠습니까? 과연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바로 무너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결국 우리 정통 주체 세력, 우리 자유파 보수는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진실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정의가, 공정이, 상식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승리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모로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또 김건희 여사님, 여러모로 이제 힘들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좀 이게 답답할 수도 있고, 이게 언론들이나 이게 가짜뉴스에 워낙 판치니까 여러모로 이제 답답하고 힘들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인간적인 여러 배신감이 들 수도 있고, 또 이게 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이게 들고 올라지 못할까, 뭐 이런 데 여러 안타까움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이제 국민들을 믿고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요, 제대로 이제 저는 싸우면요, 지금 상당히 자유파 결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경험 전보다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게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여러 수치나 보시면 오히려 이제 진짜 이제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다, 이러다가 이게 진짜 우리 완전히 종북 좌파력의 대한민국이 완전히 북한이나 중국에 종속된 국가로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데 위기감을 느끼는 우리 수많은 국민들이 이제야말로 제대로 결집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참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크리스마스 이런데 축제 중에도 이게 큰 축제인데요. 나라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도 이게 끝까지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이게 저희도 이게 즐길 수만 없는 이런데 암울한 이런데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4년 전에 총장 시절에 우리 윤석열 총장님 화려하게 복귀한 그게 저는 반드시 재현된다. 이런 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나 크리스마스 인사하기도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운 이런 데 상황임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때 정치 처음 입문할 때 그게 초심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정의, 그 다음에 공정, 상식, 이인데 승리하고 우리 법치가 승리한다. 그 믿음을 저버리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희가 제대로 법치, 정의, 상식, 공정을 세우고 저런데 이재명, 문재인, 조국 같은 이런데 좌파, 종북좌파, 범죄, 조폭 이런데 반국가 세력을 싹 이번 기회에 썰어버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끝까지 중심에 서서 끝까지 싸우면 저희 많은 정통 자유파 보수 국민이 전부 대통령님 중심으로 다 뭉칠 수밖에 없다. 벌써 이게 지금 뭉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 최후의 승리, 최후의 싸움은 저희가 승리할 걸로 확신하고요. 그 4년 전에 화려한 컴백 그 장면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끝까지 저희는 대통령과 함께 끝까지 이재명 저 불법 좌파 종북 세력들과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크리스마스 참여기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끝까지 힘을 내시고 중심을 잡아주시면 저희 자유파 보수 모든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 대통령님을 지키고 그 다음에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 헌법 질서도 지키고 그리고 이제 반국가 세력은 완전히 썰어버리는 이런 데 계기가 된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더욱 건강하시고 또 이제 이 어려움 속에도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